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SK의 대표이자 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입니다.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11월의 마지막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세미나는 줌 미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곤 했었는데 한 2주 전부터 저희가 이렇게 세미나 시작 전에 최신 내용들을 업데이트한 녹화본을 녹화를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링크를 전달해 드리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미나가 정보가 조금 많고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들이 있다 보니 조금 반복 청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들을 주셔서 이런 방법을 한번 2주째 취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조금 만족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진행될 세미나가 끝나고 나시면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들 생기실 거잖아요. 그런 궁금한 부분들은 저희가 카톡으로 연락드렸으니까 그런 카톡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거나 저에게 유선 연락을 주시면 또 개인별로 궁금한 부분들을 또 말끔히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진행될 세미나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K의 온라인 프리메드 세미나 유럽 의치의학대 진학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생각해 볼 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어 하시는 유럽의 의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럽 의대는 아주 초창기에 제가 간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헝가리의 데브레첸 의대를 1호로 국내 1호로 졸업을 했고 그 이후에 싱가포르나 호주나 미국의 인턴과 익스턴들을 거치면서 나중에 미국에서 조금 자리를 잡아서 임상 경험을 쌓던 도중에 한국에 잠깐 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학생들을 어떻게 우연치 않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또 그런 연유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한 횟수로 10년 정도를 여러분들과 세미나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다시 저희에게 의사가 되어서 돌아오는 이런 전체적인 일들을 도와드리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려는 길을 저희 전적으로 다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바른 조언을 드리고 또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경험을 또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좀 진학을 걱정하시고 또 진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상대로 진학 준비를 도와드리는 프리메드 과정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졸업하신 우리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또 해외 의대 출신으로서 국내 의사 면허를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상대로도 저희가 이런 국가시험 교육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최초에 이 시작이 언제 됐냐면 2013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잠시 넘어와서 미국 의사 면허 시험의 컨설팅을 사실은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 또 저와 같은 고민을 했었던 친구, 저도 이제 똑같은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금 도움을 부탁하셔서 이런 진학 컨설팅을 하기 시작했고 진학 교육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 사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저희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또 교육을 받고 진학을 하고 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주 많은 학생들을 조금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질적인 팽창보다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죄송합니다. 질적인 어떤 수준을 유지를 해서 또 좋은 교육을 통해서 가서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서 결과적으로 졸업하고도 또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2019년에서 20년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또 이제 그 현지에서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인강 온라인 캠퍼스를 개설을 하기도 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사기관으로는 최초로 의과대학 수준의 지금 이런 실기 실습 시설들을 갖추어 놓고 한국이나 미국 또는 유럽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졸업생들 또 현직에서 지금 의사 생활을 하고 계신 저희 출신의 졸업생들을 연평균 한 13명 정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가시험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굉장히 해외 여러 국가 출신의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를 찾아주시고 계시고요. 또 국내 의대 출신들도 가끔 저희에게 도움을 또 청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 뜻깊은 일들이 또 어떤 그 결실을 맺기도 했는데 저희를 통해서 의대를 진학한 최연소 한국 면허 취득자를 배출을 했고요. 19살에,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 나이였죠. 만 18세에 의대 가서
만 24세에 면허를 취득을 하는 이런 아주 최연소의 케이스도 배출을 해서 지금 현재 한국의 서울의 유명한 그 대형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3차 병원에서 인턴을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성심의대 뒤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미국 의대와 이중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1, 2, 3학년은 로마에서 열심히 잘 공부를 했고 4학년 때부터 4, 5, 6학년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출신 학생이 최초로 미국으로 건너간 케이스도 이제 배출이 되었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뭐 진학을 하거나 또 저희를 통해서 의료 면허를 취득하신 어떤 선생님들의 여러 출신 학교들을 쭉 나열을 하면 굉장히 여러 학교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의 대부분들은 아마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시고 또는 고등학교 졸업을 목전에 두셔서 이미 이제 성인 대상,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이제 그 의대나 약대나 치대를 진학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건데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진학을 하셨던 학교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카톨리카 델 사크로 꼬레라고 하는 이 카톨릭 성심의대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체코 프라하에 있는 굉장히 오랜 역사, 14세기에 최초로 설립이 된 대학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오래된 대학인데 이 찰스 의대 또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한국 학생들이 진학을 했었죠. 또 많은 경험치들이 쌓여 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세멜바이스 의대, 치대, 뭐 약대 이런 쪽으로 아마 가장 많이 좀 진학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대 같은 경우는 헝가리가 굉장히 유명한 편에 속해서요. 또 부다페스트에 있는 세멜바이스 의대 이렇게 진학을 한 케이스도 성인 대상자 중에서는 꽤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약대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이제 국제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 같은 약대들은 뭐 꽤 많이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렸는데 성인 대상으로 하는 성인 프리메드에서는 또 역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세멜바이스 약대 진학을 좀 많이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저희 교육과 도움을 통해서 해외로 진출을 하고 또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이런 케이스들이 조금 어떤 케이스들이 있느냐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면 아까 최연소 케이스였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지금 매칭이 돼서 열심히 인턴 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도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른 시기에 고3 때 이미 저희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또 준비를 해서 한 번의 실패도 없이 6학년까지 졸업 잘하고 국가시험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다 통과를 한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케이스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여기 가리니까 제 얼굴을 조금 뒤로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국으로 진출한 요 이제 카톨릭 성심의대 같은 경우에 미국 의대 이중학위 프로그램은 굉장히 유일무이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대를 입학하고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미리 학부 4년을 졸업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의대가 의전원 제도니까 다시 4년을 해서 아무리 빨라도 8년 이상이 걸리고 사실 시간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떤 출혈이 생기죠. 그런데 이 카톨릭 성심의대의 이중학위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토마스 제퍼슨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 종합대학 안에 시드니 키밀 메디컬 컬리지라고 하는 의대가 있어요. 여기 좀 보시면 토마스 제퍼슨 대학 보이시죠? 그래서 유럽의 학제가 6년 석사제이기 때문에 이 6년 안에 로마에서도 공부를 하고 다시 고학년 때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시드니 키밀 메디컬 컬리지에서 다시 공부를 하는 굉장히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이 이제 다 수료가 되면 유럽 내에서의 의사 학위, 의학사에 대한 학위 그리고 미국에서 또 메디컬 닥터라고 하는 이 학위가 또 동시에 주어지는 아주 매력적인 사실은 뭐 해내기가 힘들 수도 있겠으나 굉장히 매력적인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외국인 입장에서 미국 대학 가는 거 요즘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참 메리트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사례들이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뭐 이미 국제학교를 통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저희의 도움을 통해서 이수를 하고 이제 미국의 치대 진학을 원해서 뉴욕 대학 NYU에 치대로 진학을 한 케이스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미국에서 공부를 잘 하고 있고 아마 이 치과 대학이 성공적으로 잘 맞춰지게 되는 순간에 또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영주권을 스폰해 줄 수 있는 저희 영주권 네트워크 병원들을 통해서 아마 취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저희 역시 국제학교에서 고등학생 때부터 저희 교육을 받았던 학생인데 아까 말씀드린 체코 프라하에 있는 찰스 제2대학의 의대생으로 지금 현재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프라하로 넘어간 케이스죠. 그래서 저희 도움을 받으면 실제적으로 의대 1학년과 2학년, 3학년을 거치면서 충분히 혼자 자립하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뿐만 아니라 저희 학생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는 진학뿐 아니라 그 진학 이후에 여러 가지의 또 학업적인 도움, 진로 설정에 대한 도움, 그리고 실제로 면허 취득을 했을 때 또 하려고 할 때 이런 교육에 관한 실질적인 도움 모두를 시작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헝가리 세멜바이스 치과대학을 갔는데요. 이따가 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정착 사례들, 또 국내 정착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지만, 독일에 정착을 미리 이제 하고 싶어 가지고요. 독어 시험을 미리 이제 독일어 검정 능력 시험을 B2 레벨을 따와서 그 이후부터 저희 상담을 통해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또 진학을 해서 지금 치대를 잘 다니고 있고 치대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리라 예상이 되는데 그러고 나면 바로 독일로 넘어가서 취업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또 이제 약대 가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헝가리 세멜바이스 약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수진 선생님들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데 참 열정 있고 또 굉장히 질적으로도 훌륭하게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약대를 통해서 사실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해서 어떤 연구 쪽, 그쵸? 약대를 나와서 연구 쪽으로 조금 정착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해마다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국내로 돌아와서 약사 시험을 보고 국내에서 약국 약사를 하시고 싶어 하는 케이스들도 있죠. 그래서 지금 약대 같은 것도 해외나 국내나 모든 케이스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국내외 정착 실사례를 좀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 치대를 졸업하고 치과의 의사로서 이제 좀 정착을 해외에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역시 뭐 의사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굉장히 조금 매력적인 국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유럽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5년 치대를 졸업하고 나면 미국에서 석사나 박사 과정을 한 번 더 밟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 내에 이제 어떤 경력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쌓이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여러 가지 이제 치과 의사로서 또 전공을 선택해서 또 병원에 취업하기도 하고 또는 아니면 바로 이런 치과 개인 병원들에 취업을 해서 영주권 스폰을 받고 현지에서 정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 서부 쪽에 이런 치과 같은 경우는 그 영주권을 스폰해 줄 수 있는 병원들의 네트워크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졸업 이후에도 저희한테 이런 진로 상담을 받고 또 취업에 어느 정도의 컨설팅을 받거나 또 정착에 도움을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또 의사로서 이제 해외 정착을 할 때 역시 미국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데 영주권이 없으면 미국으로 갈 수 없다라는 말을 저희는 지금 한 10여 년 동안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미국 내에서 전체 의료에 몸담고 있는 의사분들 중에 상당수가 뭐 거의 반까지는 아니지만 30-40% 이상이 해외 외국인 출신들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분들이 영주권을 미리부터 얻어서 거기를 가느냐? 아니거든요. 미국은 여러분 ECFMG라 그래서요. Foreign Medical Graduate, 그러니까 이런 해외 의대 출신의 학생들을 사정하는 아주 공적인 기관이 대놓고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 국내, 미국 내의 의료 인력 중에 상당 부분은 해외 출신 학생들 또는 해외 출신 선생님들 또 해외 국적자들을 우리가 열심히 잘 이렇게 파악을 해봐서 우리가 취업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다. 우리나라로 와라. 이런 소리거든요. 그리고 저도 미국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아봤지만 외국 출신 선생님들 많이 계시고요. 실제로 USMLE라고 하는 미국 의사 면허 시험에 일정 부분의 스텝을 통과를 하시면 미국 내에 정식으로 지원하실 수 있고 미국 병원들과
어떤 그 매칭 과정이라는 그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잡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취업 인터뷰 같은 것도 정식으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영주권이 있어야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미국에서 정착할 때는 훗날 이제 나를 고용해주는 이 병원의 고용주들이 얼마나 비자를 잘 스폰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관건이 될 수 있지만, 충분히 그런 병원들을 잘 매칭을 받는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고 추후에는 뭐 시민권도 노려볼 수 있는 이런 공식적인 루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일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한테 가끔은 그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자, MSK 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뭐 국내로 오시려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시고 해외에 남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계시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는 무조건 국내로 좀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한 50% 정도라 그러면, 또 한 반 정도는 해외로 조금 나는 나가 볼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 국내로 이제 무조건 나는 1차적으로 국내로 좀 오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를 고민하셔야 되냐면, 얼마나 빨리 내가 국가시험 준비를 효율적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이 국가시험에 고득점을 얻고 좋은 병원에 매칭이 돼서 내가 인턴, 그리고 또 인턴이 끝난 다음에 전공의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을 잘 봐서 얼마나 또 내가 원하는 과에 레지던트를 또 어플라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저희가 진학하기 전부터 좀 고민을 해보시라 라고 많이 조언을 드리고, 저희 학생들은 그런 조언을 통해서 늦어도 3학년, 4학년 때부터는 본인들의 갈 길을 조금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국가시험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졸업 후에 공백 없이 또 면허를 딸 수 있는 이런 어떤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저희를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 외에도 이미 개인 병원이라든지 또 3차 병원이라고 하는 뭐 이제 아산병원, 삼성병원, 뭐 연대, 카대 이런 대형 병원들에서 인턴과 이미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 다음은 유럽 내 정착을 생각할 때 요즘에 보면 생각보다 또 이런 독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독일은 실제로 지금 현재로서도 아주 의료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력이 있는 해외 출신의 의사들을 적극적으로 수입하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치과든지 또는 뭐 일반적인 우리 그 이 의료 쪽, 의학 쪽 필드든지 간에 유럽에 만약에 의대나 치대를 유학을 가서 독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해야 될 거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언어 검정 능력 시험만 딱 잘 마치고 나면 의사 면허 다시 독일 가서 딸 필요 없어요. 바로 면허 전환 절차를 통해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저희 학생 케이스처럼 미리 진학 준비를 하기 전에 독일어 검정 능력 시험을 보고 오는 케이스도 있지만, 또 개중에는 어떤 케이스도 있느냐, 진학을 한 이후에 뭐 의대나 치대를 어느 정도 다니다가 중간에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독일로 넘어가서 B2 레벨, 그러니까 검정 능력 시험 준비를 하고 연수를 받고 이런 케이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 그 자체적인 케이스 내에 어떤 케이스들이 조금 늘고 있었느냐, 영국이 브렉시트를 했죠.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면서 그 이후에 영국의 의료계, 또 그 중에서도 영국의 의료 면허를 사정하는 체계가 조금 뭔가 이렇게 혼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유럽 내였었지만 유럽에서 예를 들어 뭐 헝가리가 됐건 체코가 됐건 뭐 이탈리아가 됐건 의대를 졸업해서 또 영국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필랩이라고 하는 영국 의사 면허 시험을 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간소화되고 생략이 됐어요, 한동안 요 근래에. 그러다 보니까 졸업생들이 이제 영국,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영어를 쓰는 국가니 조금 한번 가볼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영국 쪽으로 최근래 들어서는 조금 넘어간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내에서 경력이 쌓인다 그러면 영연방이라고 하죠. 우리 뭐 호주나 싱가포르나 캐나다나 뭐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영연방 국가들의 나중에 이제 후에 취업이나 이주도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어지는, 또 굉장히 절차들이 간소화되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요런 이제 문의들도 좀 늘어나십니다. 나 유럽에 정착하고 싶은데 그냥 의사 말고 저는 연구 쪽에 좀 관심이 있어요. 아, 그러냐? 저는 이거 너무너무 바람직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한다. 왜? 이 연구 쪽이라고 하는 게 국내는 사실은 뭐 이 연구 개발 분야가 특히 제약 연구도 마찬가지고 또 의료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재료 관련한 공학이나 또 기술 관련한 공학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의료법이나 여러 가지 한계에 의해서 많이 발전을 못하고 있지만 해외를 보시면은요, 의대를 졸업하고 또는 약대를 졸업하고 이런 케이스들 중에서 그냥 내가 진짜 약국약사 또는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상당수는 또 이런 연구 개발 분야 또는 교육 개발 분야로 많이 이제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제약에 관련한 쪽이 뭐 신약 개발이나 아니면 이런 임상 연구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든지 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 새로운 신소재 개발을 하는데 관심이 있다든지 또는 뭐 유전공학 거기에 더해서 요즘에는 어떤 의료도 이제 기술화되기 때문에 의공학적인 부분에 나는 굉장히 관심이 있다 그러면 유럽의 의대 또는 치대, 뭐 약대 사실 그 중에서 가장 솔직히 뭐 좀 인정을 받는 건 의대 출신이긴 합니다. 그렇게 조금 이제 그 공부를 한 이후에 석박사 같은 경우도 이제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데 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거치고 또 박사 이후에 박사 후 과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미 그때 정도가 되면 이제 아주 괜찮은 연구실들의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이 대부분은 다 다국적 제약 기업이나 또 연구개발 기업들하고 전부 다 연계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아주 굉장히 대형화된 사업입니다. 산업입니다. 이쪽 필드는 사실은 병원에서 환자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발달해 있고 훨씬 더 많은 돈이 돌아가는 아주 대형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데로 한번 취업을 해보는 거를 목표로 삼는 것도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한두 케이스 정도가 지금 이미 박사 과정으로 가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문의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요 의대 출신으로서 내가 어떤 그 연구원이 된다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뭐 생물학이나 뭐 화학이나 이런 관련한 대학의 출신자들보다 뭐 대우가 다르죠. 이미 경력직이 돼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대리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과장급으로 인정받고 출발을 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의사로서 이제 여러 국가들을 다니다 보면 항상 그 국가에서 내가 정말 돈을 의료행위로서 벌고 싶다. 그럼 면허 취득을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그런 것으로부터 조금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국경 없이 내가 뭐 한국으로도 나중에 가능하면 들어올 수 있고 어디로 갈 수 있고 이제 이런 기회를 조금 가능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희 이제 그러면 니네가 해주는 일이 뭐라고? 라고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희 MSK는 사실은 뭐 유학원으로 출발한 것도 아니고 입시학원으로 출발을 한 것도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의료에 관련한 것들, 또 의료에 관련한 교육들, 또 제가 경험했었던 의대 유학이나 또 이런 부분들의 조언을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조금 드리자라고 출발을 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를 하다 보니 말씀드린 사항처럼 단순히 입학 준비를 해주는 것만 가지고 의미가 없다. 자, 스텝 1 프리메드 잘 준비해야 입학을 위한 것도 어떤 뭐 의미가 있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가르쳐 줘야지만 한국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해외 나가서 공부를 잘한다는 보장 없거든요. 그런 어떤 저희의 어떤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을 통해서 가서 잘 공부할 수 있는 학생으로 양성해내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희 프리메드 진학 준비 과정입니다. 두 번째, 학사관리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유럽 의대는요, 여러분 6년 석사제인데요. 6년 석사가 모든 대부분의 유럽 의대들 공통입니다. 그리고 치대는 물론 6년도 있고 5년도 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약대는 대부분 5년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유학원 통해서 가시는 분들 보면 어쨌든 입학 시험이 있으니까 이 입학 시험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다 보면 나중에 이제 1학년, 2학년 과정이 참 힘들어져요. 왜냐? 학교에서 내는 입학 시험은
내가 이런 입학시험을 통과할 정도가 됐을 때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어떤 수준이지 정말 공부를 잘한다 이런 어떤 기준을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다가 유럽의 6년 이 의대는요, 첫 1학년, 2학년이 다 무슨 과정이다? 기초의학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예과가 아니라 본과가 바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시험에 물리도 없으니까 물리 안 할래. 뭐 수학 없대니까 그것도 안 할래. 뭐 대충 그냥 입학시험 어느 정도 보면 된다니까 이 정도만 공부할래. 이런 학생들이 진학을 하는 굉장히 큰 실패를 경험을 할 수 있죠. 왜? 갑자기 해부학 나오지, 발생학 나오지, 조직학 나오지, 듣도 보도 못한 뭐 물리 또 바이오피직스라고 해서 의학 물리 시작되지. 이거 가면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세상에 한국에선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구술시험이라는 걸 막 보기 시작하지. 여기선 나는 그냥 달달달달 기출문제만 풀어봤는데. 그쵸? 그래서 이 준비 과정 이후에 또 뭐가 필요하다. 잘 준비가 되면 가서 할 수 있는 공부의 밑바탕 잘 마련됩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가서 학업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초의학뿐만 아니라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진행되는 이런 임상교육에 있어서도 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거 저 한국 면허시험 봐야 될 텐데 지금 내과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금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 지금 산부인과의 이런 부분은 진짜 좀 혼자 공부하기가 힘든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요? 다 저희를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대 기간 동안 또는 치대, 약대 기간 동안 저희 학사 관리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뭐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의치약대 유학은 진학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학은 내가 나중에 전문 인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첫 번째 스텝일 뿐이에요. 첫 번째 스텝. 마지막 스텝은 뭐다? 내가 전문 자격을 얻는 겁니다. 국가시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국가별로 또는 미국이나 그게 한국이 됐던 내가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또 내가 유럽에서 의대를 나왔지만 한국 면허시험을 볼 때는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학교에서 좀 못 배운 것 같고 한국에서 조금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뭔지 이런 하나하나의 어드바이스와 교육이 굉장히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또 실기 부분 같은 경우는 의대 아니면 한국에서는 의대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장비와 또 인력을 투입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고 진짜로 저희 병원 취업 컨설팅까지도 상담까지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의료인 양성의 전 과정을 자체로 보유한 기관은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단언컨대 저희밖에 없다고 이거는 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니들 교육 뭐해? 어떤 교육들 우리 도와줄 수 있어?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또 저희 교육에 대한 간단한 포트폴리오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이제 진학준비반은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현강을 위주로 하는 오프라인 교육을 위주로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교육도 있긴 있지만 지금은 오프라인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정규과정이라고 하는 오프라인은 크게 저희가 1년에 2번 시작을 합니다. 8월 달에 한번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4월이나 5월까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반이 있고 또 지금처럼 입시 시즌이 끝난 이후에 12월부터 시작하는 그렇게 해서 아주 인텐스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단기 과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이 단기 과정은 저희가 개인별 진단과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을 저희가 조금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선별해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만들어 드리고요. 그렇게 시작이 되면 12월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이 돼서 이 교육이 나중에 이제 학교별 시험이 다 끝나고 등록까지 마무리되는 한 5월까지 전부 지속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육과정 안에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섹션을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전체 과학, 그러니까 생물학이나 화학이나 물리학이나 기초적인 수학 및 그 수학 안에 들어가 있는 통계 개념, 또 거기에 더해서 언어적인 부분들, 이 전체를 이론적으로 마스터하는 섹션이 첫 섹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2개월 정도를 처음 시작을 아주 열심히 소위 얘기해서 조금 빡세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1월에서 2월 정도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입시 훈련을 하게 되고 또 그와 동시에 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각 학교별로. 그리고 이때 빠지지 않고 꼭 해야 되는 게 뭐다? 저희와의 아주 긴밀하고 개별적인 상담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학교를 갈 건지 또 어떤 장래의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학교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뭐 개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략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이후에 2에서 3월에는 최종적인 모의고사 훈련들을 해서 사실은 이미 한 2월에 정도가 되면 저희는 입학시험은 상회하는 수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그렇게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주 빠른 학교들은 4월 초, 또 3월 말에서 4월 초, 또 대부분은 5월 정도에 이제 학교별 시험이 있게 되고요. 이 학교별 시험이 모두 다 종료되고 그 이후에 합격자 발표를 한 이후,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 과정까지 저희가 같이 케어를 하는 게 저희 프리메드 단기 과정의 기본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이 프리메드 단기 과정, 또 장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골, 우리가 목표점이 뭐냐?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의과학이냐면 이 생물학도 사실 생명과학이 아니고요. 인체를 기준으로 하는 인체 생물학이고 또 화학 같은 경우도 일반 화학과 유기화학까지를 포함합니다. 또한 물리학도 여러분 여기서 골치 아프게 맨날 문제만 푸는 물리학이 아니고 실제로 가서 배워야 될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아주 컨셉슈얼한 그러니까 개념 이론적인 물리학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 학생들 수학 다 잘해요.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모든 것들이 또 이런 용어들이 영어로 변환이 돼야 되겠죠. 모든 과학들이. 그래서 이런 의대, 치대, 약대에 특화된 의과학을 저희를 통해서 완전히 마스터를 하고 이 마스터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는 의대 1학년에 어떤 수업이 나오든지 간에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기초 이론 배력이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정도 수준이 되면 입학시험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한 개 대학 이상 다 붙는다. 저희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내오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무슨 입시훈련을 달달 시켜서가 아니라 학교가 입학시험을 내는 이유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다? 학교에 진학했을 때, 우리 학교 왔을 때 너 정말 이거 수업 잘 이해할 수 있어? 너 정말 이론적인 배경이 잘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내가 입학을 시켜줄게. 저 얘기했잖아요. 이 수준 간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합격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통상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아까 뭐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게 로마의 성심의대, 프라하의 찰스의대, 부다페스트 세멜바이스 의치 약대, 또 찰스도 약대도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을 지원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한 2개 내지는 많게는 3개 대학 정도로 동시 지원을 하고 대부분 다 2개 이상 합격을 해서 조금 이제 어느 학교를 갈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또 하나 말씀드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니네 아까 온라인 프로그램 있다 그러는데 온라인하고 지금 이 오프라인 프로그램의 가장 큰 게 뭐냐? 한마디로 압축드리면 온라인 인강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저희는 지식만 전달드릴 수 있어요. 그게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기 과정, 장기 과정의 오프라인 저희 정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식 전달은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게 뭐다?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방법론을 전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다? 구술시험이고 또 무엇이다? 학교가 요구하는 어떤 학습의 방법이 국내와는 달라요. 그래서 그냥 물고기를 단순히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공부를 잘 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1대1로 맨날 상담하고 또 공부를 하고 나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또 표현해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어떨 때는 막 국어 작문을 시키기도 하고 또 노트 필기를 아주 연습을 시키기도 하고 또 뭐 이런 녹화, 뭐 이 카메라를 통해서 녹화를 해서 본인이 말하는 것들의 스피치 교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아주 다양한 교육 방법을 동원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 저희는 몇십 명 이상을 한 반에 모집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강이야 그냥 누구든지 와서 들을 수 있지만 저희 오프라인 정규 과정은 한 반에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정원이 뭐냐? 저희 입장에서 학생 많이 받을수록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1대1로 전수를 해줄 수가 없어요. 약간 도제식 교육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게 저희 그 어떤 오프라인 정규 과정의 교육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진학을 했을 때 실패하는 확률이 일반적인 유학원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 현저하게 적다. 진짜 이거는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게 저희의 10년 노하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아까 잠깐 제가 면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길래 저희가 가장 전문으로 하는 두 개 국가, 미국과 한국의 면허 취득, 특히 의대 기준일 겁니다. 이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미국 의사 면허 시험은 총 3개의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스텝 1, 2 정도가 끝나면 미국 내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 모든 면허 시험은 실제로 내가 유럽에서 의대를 다니지만 난 미국을 갈 거야. 또 나는 한국을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의대 학업만 잘해서는 안 되고요. 이 면허 준비에 특화된 어떤 개념들이 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미국이나 한국 의사 면허 시험 준비할 때 최소한 4학년, 최소한 5학년 정도의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시작하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한 4학년 여름방학 정도가 되면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썸머스쿨을 개최해서 의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저희한테 옵니다. 여름방학은 길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면허시험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 먼저 봐야 되고 이런 교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니 기본적으로 니네가 이런 배경들은 우리한테 배워 나가서 가면 여름방학이 끝나서 다시 이제 학기를 시작하면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왔을 때 이런 걸 체크하자,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저희가 썸머스쿨에서부터 준비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의사 면허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점수 잘 맞는 거고요. 한국 의사 면허 시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 의사 면허 시험 같은 경우는 실기의 비중이 굉장히 요즘에 뭔가 좀 무게감이 있어지고 있고, 또 실제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잘 세밀하게 보는 편이에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는 게 환자 문진 시험이거든요. CPX라고 하는 게 환자를 문진하고 신체 진찰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실제로 많은 기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미국 활동 경력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이런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6학년 때 미국에서 여러 가지 또 메디컬 클럭십이라 그래서 학생으로서 또 실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조금 주선을 한다든지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천서와 미국 활동 경력을 좀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 게 또 미국 정착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의사 면허 시험이면 특히나 내과 정도가 시작되면 니네 좀 시험 서 가지고 공부 시작하자, 이렇게 저희가 설득을 하고 조언을 주고 있고, 이 2개 과정 전부 다 저희가 컨설턴트 분들도 보유하고 있고, 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아예 저희가 이제 한국 내 국가시험 센터가 있으니까 조직적으로 좀 서포트를 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이제 면허시험 이런 그 국가시험센터, 한국 의사면허시험을 준비한 이런 시험센터 사진 몇 가지 보여드리고, 이게 이제 CPX 시험이라 그래서 환자와 의사의 역할을 이제 이렇게 롤을 나누어 가지고 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의사 역할을 하면서 환자를 12분 동안 문진해내고 병을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이거는 이제 예비 시험 같은 거 준비해주면서 기초의학 같은 거 다시 한번 교육을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희 실습장에서 환자 문진하는 이런 교육을 하는 장면,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또 이론 교육하는 장면 이런 거 보여드리는 사진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가 학교 소개들을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갈 수 있는 학교를 전부 다 소개시켜 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가장 많이 지원하는 3개 학교, 로마에 있는 성심의대, 그리고 체코 프라하에 있는 찰스 2대학, 그 다음에 부다페스트, 그러니까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세멜바이스 의대, 이 3대학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요, 이 로마에 있는 카톨릭 성심의대는 원래 본교는 밀라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대학인데요. 이 밀라노에 전체 대학의 캠퍼스가 있는데 의대 쪽만 로마로 빠져나왔어요. 왜냐? 여기가 제멜리 병원이라고 하는 이태리 내에서도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한 2,000베드 정도가, 2,000병상 정도 되는 규모인데, 참고로 아산병원이 한 2,200베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은 여기 보이시죠? 저희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 성화와 전 바티칸을 주치하는 주치병원이기도 하고요.
또 외과나 소아과 같은 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특성화되어 있는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이게 이제 신입생, 아마 졸업생 세레모니일 겁니다. 신입생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졸업생들 뭐 축하해주는 그런 세레모니 사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로마 내에서 의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좀 로마, 저런 도시에서 내가 공부해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 의대나 또는 뭐 치대나 약대 또는 의과학 계열들의 전체 리스트가 한 1000개 대학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대학이 거의 한 200위 정도 수준을 하고 있는 아주 수준 높은 대학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체코 프라하 수도죠. 위치하고 있는 찰스 대학인데, 이 찰스 대학은 대학 자체도 역시 종합대학이지만 설립 연도가요 14세기입니다. 1300년대예요. 중세죠.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7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거의 800년이 가까우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오래된 대학 중에 하나고 꽤 많이 알려진 대학입니다.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프라하 여행 가보시면 까를교, 카를 다리 브릿지, 찰스 이런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체코 내에서는 아주 유명한 국왕의 이름이죠. 그래서 프라하는 이 찰스 대학이 어마어마한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이 찰스 대학의 또 좋은 이유가 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모돌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중부 유럽 쪽에서는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이제 2300베드가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최신화된 임상교육과 기초의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굉장히 명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입학생 수도 적고요, 신입생 수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체코 프라하가 사는 환경도 나쁘지 않고 여러모로 요즘에는 조금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대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헝가리 의대죠. 헝가리 내에 총 4개 의대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 학생들은 헝가리 4개 의대, 3개 의대 이제까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저희를 통해서 부다페스트에 있는 대학 정도를 많이 지원하는 편이고, 나머지 대학들의 지원율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다페스트에 있는 세멜바이스 대학은, 이분이 이제 닥터 세멜바이스라고 하는, 이그나츠 세멜바이스라고 하는 분인데 산과 의사셨어요. 그래서 18세기에 이제 이게 오스트리아가 합스부르크 제국이라고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한 나라였었고, 굉장히 유럽 내에서 아주 막강한 힘을 지닌 국가 중에 하나였었죠. 그 시절부터 시작된 의대인데, 이분이 이제 손을 소독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최초로 하신, 이런 그런 멸균과 살균의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한 의사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그런 개념이 잘 없었어요, 의학계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의 이름을 따서 굉장히 유명해진 대학이고, 이 대학은 종합대학이 아니고요, 의과학 계열만 있습니다. 의대, 약대, 치대, 또 물리치료, 조산, 이런 이 관련한 과들만 있는 대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는 분야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이 조금 많이 간 케이스들이 있고, 사실 굉장히 많은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한국인으로서의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여 있는 대학이고 참고할 점이 많은 대학이다, 이런 것들이 좀 메리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이 세 학교를 조금 묶어서 비교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게 입학시험이시니까, 입학시험 같은 경우는 찰스 의대는요, 원래는 여기가 저희가 지원자들이 한 재작년부터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왜 그랬냐면 그전에는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1명, 2명만 갔어요. 왜냐? 입학시험을 무조건 프라하 현지에서만 주관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부터 학교랑 얘기를 해서, 코로나 때는 온라인으로 대체를 했지만 작년부터는 아예 저희가 이제 한국 서울로 교수님들이 이제 오셔서,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제가 사진 하나 실어놨을 텐데, 이분들이 이제 작년에 찰스 의대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계신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아예 이제 나오시게 돼가지고 조금 지원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자가 늘고 있고요. 1차로 필기시험을 보고, 이 필기시험에 생물학, 화학, 간단한 물리학, 그리고 수리 추론 문제들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통과하고 나면 2차로 인터뷰를 봐요. 그래서 오전에 필기 보고 당일에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차 인터뷰를 보고요. 저희는 뭐 이 학교의 시험의 여러 가지 패턴이나 경향성이나 또 인터뷰에서 어떤 질문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잘 파악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적인 이론 교육들이 저희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저희 평균 합격률 작년 기준으로 9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 의대 같은 경우는 필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필기가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라고 하죠. 온라인상으로 학교 서버에 접속을 해서 온라인 필기를 보는 시스템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감시 카메라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학교가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저희 CBT 센터를 이제 임대를 해서 같이 시험을 보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과목이 생물학, 화학, 물리학, 수학, 또 신기한 게 추론이라 그래서 도형이나 숫자 같은 거에 연계성을 묻는 문제들도 있고, 또 상식 문제들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추론이나 상식 문제를 항상 실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더 얼마나 평상시에 이런저런 고민도 해봤고 생각도 해봤고 또 사고의 깊이도 있고, 또 단순히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EQ 같은 게 좀 센스가 발달했느냐 이런 걸 보자고 하는 의도예요. 그렇게 해서 이 대학은 필기시험 성적을 1위부터 뭐 그해 작년 같은 경우도 한 900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900위까지 쫙 나열을 해서요. 시험 성적 플러스 아주 약간의 서류 성적이 반영이 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순위별로 학생 수를 끊어서 가는 선발해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균적으로 뭐 거의 90%의 근처에 가까운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데, 합격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학생들이 이 로마 카톨릭 성심의대에 전 세계 수석, 전 세계 차석, 뭐 10위권 안에 들은 경우들이 매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최상위권의 입학시험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학교에서도 저희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MSK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학교에 추천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다페스트 세멜바이스는 필기 시험을 하루 날 잡아서 보게 되고요. 이것도 역시 거의 비슷합니다. 생물학, 화학, 그리고 영어 시험을 여기는 이렇게 봐요. 딱 영어도 일반 영어, 뭐 의학 쪽인 영어, 근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영어는 아니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영어 시험이. 그렇게 해서 여기는 물리 수학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물리 수학 공부를 하면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없어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필기시험을 보고 그 이후에 구술시험, 여기서는 생물학하고 화학에 관련된 토픽들을 교수님 앞에서 설명해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 개 점수를 종합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요. 또 여기에 서류 점수나 이런 것들이 가산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세 개 대학 모두 저희 프리메드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 수료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수료증을 정식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저희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등학교 때 과학 성적이 좀 안 좋다든가, 또는 난 과학 공부를 한 경험이 없다든가 하신다 그러면 저희 수료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다페스트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저희는 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에 관련한 것들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또 피포인트가 뭐냐? 입학 정원입니다. 찰스 의대나 성심의대 같은 경우는 입학 정원이 비슷해요. 다 50에서 60 또는 60에서 70명 정도의 수준이고요.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입학생 선발을 까다롭게 하고, 선발이 된 학생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데려가 볼게, 가족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자, 이제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학시험에 물리 수학이 들어가 있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학생들을 잘 통과하고 또 통과를 하고 진학을 해서 유급하는 율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유급하는 학생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다페스트 세멜바이스 같은 경우는 그 유급 하여튼 뭐 많은 얘기들이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워낙에 신입생 숫자가 좀 요즘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생길 수 있는 현상이 뭐냐, 이 신입생 안에서의 수준의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학생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아래 그룹 학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물론 저희 학생들은 상위 그룹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렇다 보면 이 학생들이 대거 조금 이제 1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소위 얘기해서 유급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좀 더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입학 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중에 내과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경우에 갔을 때 어느 정도 학생이 규모가 돼서
또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임상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또 얼마나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또 케어를 해줄 수 있는지도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뭐 대학병원이 가지고 있는 규모들은 거의 다 비슷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실 게 이거죠. 이 두 군데는 기숙사가 있어요. 그리고 입학시험이 끝나고 나면 바로 기숙사 신청을 대부분 하고 이 기숙사에 있는 주소를 가지고서는 한국에서 비자를 다 받아서 갑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헝가리는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월세 살아야 돼요. 가서 집 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비자를 받아가지 않고요. 거기 가서 집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주증이라고 하는 비자와 같은 이런 것들을 발급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 두 개하고 이쪽하고는 조금 어떤 행정상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기숙사가 있다 보면 처음에 가서 적응을 하기가 조금 편하죠. 왜냐하면 뭐 따로 신경 쓸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민하실 거, 한국 와서 시험 볼 수 있느냐, 국시원에서 인증돼서 우리나라 면허시험 KMLE 시험 볼 수 있느냐. 지금 찰스는 인증 완료돼 있고 부다페스트 세멜바이스도 인증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카톨릭 의대 같은 경우는 저희 학생들 중에 이제 최고 학년이 5학년 올라가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만 더 있으면 사실 인증에서 뭐 막힐 이슈는 뭐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뭐 의대의 인증은 뭐 저희가 크게 문제가 될 예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려드립니다. 또 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쑥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의대 약대 치대가 있는 세멜바이스 같은 경우는 학비가 조금 차이가 나죠. 약대가 상대적으로 쌀 수밖에 없고요. 뭐 치대나 의대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체코에 있는 찰스 이대학, 또 저희가 이제 마샤릭 의대라고 하는데도 학생들이 간간히 가는데 여기는 또 의대와 약대도 있어요. 이런 데들도 역시 학비 차이가 조금 뭐 나는 정도고, 사실 마샤릭에 있는 약대는 학비가 굉장히 쌉니다. 두 번째 이제 이탈리아 성심 의대도 역시 학비 이 정도 됩니다. 이거는 1년 기준이고요. 한화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장학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진학을 하면 전액 장학금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전액 장학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국비 장학 지원 프로그램인데, 국비 장학 프로그램은 헝가리가 운영을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대와 치대는 선발되는 학생들의 숫자가 조금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의대는 그 학생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반대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거 국비장학생 프로그램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3월에 이미 입학시험을 다 봐야 돼서 이게 시간상 지금 12월에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또 나중에 저희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해봤는데 뭐 마지막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어떤 그냥 견해입니다. 개념인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아요. 전화가 오셔서 조금 이제 쉽게 갈 수 있고 유급률이 떨어지고 뭐든지 좀 이렇게 빨리 될 수 있는 데가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사실 의사가 쉽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누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의료 인력이 되고 싶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의료 인력의 희소성이라는 것도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양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닥 자체가 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질이 좋은 교육기관을 찾아보고 스스로도 그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시작을 하고 교육을 받고 또 학교에 진학하고 그 다음에 졸업해서 자리를 잡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컨설테이션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교육기관들이 해외에서는 의료인 출신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걸 보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들은 하지만 이 분야는 직접 경험해보거나 실제로 사례를 만들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셔라. 실제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비슷한 얘기인데, 국내 의대와 해외 의대 진학을 좀 구분하셔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지만, 국내 의대는 들어간 이후는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모든 것들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어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졸업 후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뭉탱이가 돼서 모든 학생들이 한 길을 향해서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 실력이 떨어지고 내가 거기서 조금 적응을 못하더라도 집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해외 의대는 해외에서 내가 외국인으로서 공부를 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또 딴 나라 친구고 이런 것들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으로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그걸 일일이 조언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말씀을 몇 번 드린 것처럼 진학하시기 전에 전체 비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스터 플랜을 세워보고 그래야지만 아까 면허 포트폴리오에서 봤죠? 내가 언제 그런 준비를 시작을 할 거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이 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실행을 해야 돼요. 이게 졸업 후에 이런 고민들이 시작이 되면 공백이 생기고 점점 더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제로 성공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통한 실행 능력 플러스 알파보다 저희 같은 기관의 도움을 통해서 잘 해내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비슷한 얘기지만 쉽고 싸게 될 수 있는 전문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급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유급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유급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몰려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싹 한번 저학년에 딱 없어지고 나면 다 남아있는 학생들 3학년부터는 거의 유급 없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시험만 딱 바라보고 공부하고 요령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면 1학년 올라가서 따라갈 실력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그 정도 실력만 갖추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기억나세요? 저희 프리메드 교육의 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의대 1학년 수준을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어느 정도 가서 자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쉬운 길보다는 조금 고통스럽고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정말 열심히 이 준비 기간에 나를 갈아 넣어서 실제로 의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해진 기간 안에 아주 많은 양의 공부를 내가 해내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준비하면서 그 능력을 어느 정도 전수받으려면 본인도 이런 어떤 고생할 생각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정말 누구나 개나 거리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의사 되고 싶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고생스러울 수 있는 거를 감안하시고 뛰어들면 또 좋은 결과가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전부 많은 얘기들은 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의 엑기스만 뽑아서 조금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피치 못하게 이제 녹화본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고 계실 때는 저는 아마 지금 오늘 조금 스케줄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좀 일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원래 말미에 Q&A 시간을 받아드리는데 오늘 제가 이런 Q&A 시간을 조금 마련을 못 해드린 거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마 저희하고 카톡으로 조금 소통을 하셨을 것 같아요. 메시지도 링크나 이런 것도 카톡으로 받으시고 해서 그쪽에다가 오늘 세미나 들어봤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 나는 이거 카톡으로 남겨줬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전화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나한테 전화 주쇼 그래서 좀 설명 좀 해주쇼 이렇게 카톡에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또 답변을 달아드리거나 또 전화 드려서 그 궁금증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카톡에다가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연말까지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새해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댁내 모든 일들 잘 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성환이었습니다.